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호중 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호중 씨가 최근에 소망교도소라는 곳으로 이감이 되면서 그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그 법조 연애를 오래 해봤지만 잘 몰랐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뭐 굉장히 그렇게 더 화제가 됐었죠.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6개월을 받았고 2024년 5월 24일 날 구속됐으니까 2026년 11월 출소 예정. 지금 한 형기가 1년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 절반 정도 기간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는 것 자체 굉장히 어렵대요. 경쟁률이 한 3, 4대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경쟁률이 3, 4대 1도 아니라 소망교도소를 하려면 굉장히 엄격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 3, 4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되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근데 형기는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과 2범 이하, 여기서 마약이나 조직폭력 같은 또 범죄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들한테 희망자를 받는데, 희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먼저 이제 그 교도소에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에서 다시 소망교도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사람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압축을 해요. 그럼 이제 소망교도소에서 각 교도소를 방문해가지고 이감을 원하는 수용자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조건을 갖춰야 되고 법무부에서 리스트 하는 작업을 통과해야 되고 다시 소망교도소와 면담을 해가지고 오는 게 확정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소망교도소가 좋은 이유는 우선은 대부분의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시겠지만 교도소에 가면 이름이 불릴까요? 다 번호로 불리죠. 이 수용번호로 불리는 대신 여기는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도 지금 얼마 전까지는 몇 번으로 불렸다면 이제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그 방 안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거실이 아닌 공동 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독교계에서 만들어진 민영교도소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업체들에서 특식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해준대요. 그리고 뭐 바베큐 파티 같은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간 교화 활동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악기를 레슨 받는다든지 뭐 독서, 글쓰기 이런 그룹 모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민영교도소이다 보니까 그 기독교 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배도 볼 수 있고 성경 필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도 기독교 교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기 이강 가는 거에 대해 추천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원해가지고 된 거죠. 기본적으로 뭐 우선 기본 조건 7년 이하의 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과 2범 이하이고 남자이고 뭐 이런 조건을 갖춰가지고 지원했지만 그래도 3, 4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뚫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김호중 씨가 교도소 내에서 수용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감이 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감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재범률이 굉장히 낮아요. 소망교도소는 2010년에 개설했는데 5년 동안의 재범률이 3.36%였어요. 일반 국영교도소는 재범률이 22%거든요. 그 22%와 3.36%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 소망교도소가 교화를 잘해가지고 재범률이 낮다. 교화에 굉장히 중점을 둔 교도소인데, 뭐 그런 소리도 있긴 해요. 워낙 뽑을 때 그 재범률이 낮을 만한 이감 수용자들만 뽑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재범률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여하튼간 뭐 이렇게 굉장히 교화가 잘 돼가지고 재범률이 낮은 교도소가 있다라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길 원하는데, 김호중 씨가 옮겨갔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그만큼 수용 생활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김호중 씨 팬들이 희망을 가져볼 만한 사안이 있어요. 김호중 씨의 소망교도소 이감 소식이 알려지기 바로 전인 8월 14일 날 생각 엔터테인먼트 본부장이었던 전 안무개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뭐 알다시피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했던, 그래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분인데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그럼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김호중 씨도 빨리 가석방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부터 알아왔던 다리의 그 발목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거든요. 그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분의 1이 지나야 되는데 김호중 씨도 3분의 1은 지났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라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같은 게 열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되길 원하고 하는데 또 사실 가석방이 쉽지는 않죠. 근데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도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될 만큼 어느 정도 좀 행상이 양호하다라는 게 교정당국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가석방도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또 이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게 좀 평생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없는 뭐 특혜를 주자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이 형법 27조더라고요. 법에 가석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조건을 김호중 씨가 잘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음주운전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뭐 도망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주위에 누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수영 생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본인이 그냥 아프다는 이유로 가석방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수영 생활을 잘해가지고 가석방 조건이 채워진다면 가석방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김원준 씨 같은 경우에 뭐 재범률이 굉장히 낮은 소망교도소에 갔는데 사실은 뭐 김호중 씨가 재범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힘들게 음주운전으로 그랬었는데 음주운전을 또 할 리도 없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어떤 재판 과정에서 팬들이 탄원 소송해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재범을 떠나서 다시는 팬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어봐야겠죠. 그래서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 이감된 건 우선 좀 축하할 일인 것 같고 잘해서 가석방까지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